이게 진짜인지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출처가 친우크라이나 SNS 채널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나 굉장히 영상 기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네. 우크라이나 발로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역시 위기이자 기회로 계속 좀 활용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군 파병은 분명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부담입니다.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북한군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젤렌스키의 이제 최종 목표는 서방의 추가 지원입니다. 특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통해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약간 좀 종료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될 거잖아요. 내년이면 벌써 이제 3년 차가 되고 네. 그 전에 조금 더 승기를 잡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 영토 쪽에 대한 타격과 그리고 전선 확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그게 핵심적인 게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을 써야 됩니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확전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영상이 하나 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지금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라고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이 NGO에서 주장을 하는 그 이른바 북한군 교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당사자로 추정이 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온통 붕대를 감고 있죠. 어떤 얘기인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방어 시설들만 구축하는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는 착륙을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원래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사전일처럼. 네, 혹시 들리셨나요? 이 전체를 이제 붕대로 감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잘 들리진 않는데 어렴풋하게 무작정 무기도 안 주고 교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네, 지금 온통 다 감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서 겨우 저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북한 말식 혁철이랑 경환이랑 뭐 다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정대중 교수님. 네. 이런 얘기가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요즘 AI가 굉장히 그럴싸하게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짠지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출처가 친우크라이나 SNS 채널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나 굉장히 영상 기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네. 우크라이나 발로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역시 위기이자 기회로 계속 좀 활용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군 파병은 분명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부담입니다.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영상들을 좀 계속 앞으로도 좀 우리가 보지 않을까 이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약간 뭐 이른바 중립기여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지금 이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는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해도 교수님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도 안 주고 무작정 교전에 내보냈고 우리 그냥 방호 시설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 교전 나가서 무기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다 맞았어요. 뭐 폭격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를 안 주고 무기를 아예 주지도 않고 교전에 내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뭐 러시아가 네. 북한군 병사들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쓰겠다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을 벌어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 뭐 8,000명이 가 있네, 뭐 12,000명이 온다 하는데 그렇게 총알바지로 써버리면은 뭐 며칠 혹은 수주 만에 다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조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건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영상을 만들어 심리전 일환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북한 그 협조 연대에 굉장히 뭐 허약함
취약함, 뭐 그리고 또 러시아의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딱히 굳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또 가짜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왜 자꾸 이렇게 유포하고 이 공개가 되게끔 하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젤렌스키 장거리 무기 쏘면 북한군 선제 타격 가능.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Зараз ми бачимо кожен майданчик, на якому Росія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накопичує ци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조처를 해달라. 북한군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러시아 내부의 깊숙한 목표물 타격을 하려면 서방산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동맹국의 허가가 없으면 이건 또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수님, 선제 타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선제 타격을 하는데 그러려면 서방군이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전에 이 동참할 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여기 사실은 북한군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젤렌스키의 이제 최종 목표는 서방의 추가 지원입니다. 특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통해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약간 좀 종료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될 거잖아요. 내년이면 벌써 이제 3년 차가 되고 네. 그 전에 조금 더 승기를 잡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 영토 쪽에 대한 타격과 그리고 전선 확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그게 핵심적인 게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을 써야 됩니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확전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이라고 하는 이제 빌미를 삼아서 북한군이 참전하고 전쟁이 더 확전되고 서방 측이 밀리기 전에 네. 먼저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 꼭 해달라라고 이제 지금 항의 아닌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우리 무기 지원 좀 해주세요. 장거리로 이 러시아 본토 좀 타격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북한군을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 북한군을 선제 타격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연합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음 기사 보실까요? 북 개량형 ICBM 엔진 시험 없이 발사 성공. 러시아 기술 지원의 무게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난주 ICBM을 쐈죠. 아침부터.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쐈는데 역대 최장 비행에다가 최고 높이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러시아가 기술 지원한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 보통 저희가 ICBM을 자꾸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대륙간으로 미 본토를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미 본토를 쏘면서 여기에 그냥 핵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 핵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어쨌거나 ICBM 관련해서 기술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핵 보유국으로 어느 용인을 좀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들의 이제 핵 투발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들을 만약 지원했다, 이전했다라고 하면은 네. 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용인을 해주는 그런 게 되죠. 사실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거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만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고유 명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유 명사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해가지고 뭐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사실상 핵 보유국과 사실상 핵 능력 국가에 대해서 고유 명사에 가까운 핵 보유국이 지금 기술 이전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 핵 규범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국제 핵 규범이 흔들리는 중대한 시점이다. 그게 지금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중요하죠. 다음 기사 보실까요?
죽음의 백조 랜서죠. 동원 한미일 연합훈련, 북 ICBM 도발의 경고성 무력 시위. 지금 ICBM을 쏘는 북한에 대해서 이거 봐라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이 랜서를 띄우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바로 저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랜서인 건데, 근데 교수님, 이게 물론 이제 뭐 최신 무기고 뭐 말도 사실 무서워요. 죽음의 백조 이런 얘기 보면 무섭긴 한데, 이게 북한이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무기인 것이냐라는 점도 좀 궁금합니다. 죽음의 백조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네. 그 괌에서 출격하면 한 2시간 만에 평양 상공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한 무기를 한 60톤 가까이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재래식 무기 60톤 탑재하면은 뭐 평양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뭐 거의 뭐 북한 영토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2017년도에 북한의 풍계리까지 날아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 한창 위기가 고조될 때 동해 상공에도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다른 미 군용기들이 또 디귿자 막 비행도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방공망이 이미 뚫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두렵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